개발자 리입니다. 오늘은 iOS 독학을 하기 전에 보면 좋은 이야기, 전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냥 iOS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야흐로 대개발자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높은 연봉과 그 다음에 좋은 복지, 그리고 차오르는 뽕. 물론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네카라쿠베 당토 직야 이런 마법의 주문 같은 단어들이 있는 거 보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차오르는 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해야 하는 것들이 엄청 많고 그걸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기술이 굉장히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법을 한 4, 5년 동안 갈고 닦아서 내가 이걸로 평생 빵집을 운영한다, 이런 건 개발에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근간이 되는 어떤 노하우들은 있겠지만, 내가 지금 iOS를 막 공부했는데 그 iOS 개발 지식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변하고 그거를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진짜 무한 경쟁이라서 컴퓨터는 잠을 자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걸 만드는 사람도 잠을 안 자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게 간발의 차이로 세상에 나오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게 나오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런 발표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iOS 개발을 처음 시작해야 될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표점을 잘 정해놓고 가면 우리가 출발을 해도 되는지,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에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이 발표를 보고 있는 분들은 개발을 딱 시작해서 너무 재미있는데 보고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개발을 하다가 와, 답이 없는데? 이거 너무 힘든데?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라는 걸 찾다가 오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죠? 개발이죠.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 개발 많이 하세요. 저도 개발을 많이 하고 싶지만 하고 있지 못하긴 한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공부이긴 하지만 저는 이 개발이 운동과 같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같은 운동을 하면 왠지 내가 똑같은 코드를 계속 짜면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똑같은 무게의 아령을 든다면 이거는 매일매일 들어도 의미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코딩,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똑같은 코딩을 계속 하더라도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계속 개발을 하면 그건 실력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하는 개발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냥 클론 코딩을 하고 누군가 저런 걸 하고 있대, 나도 그럼 그거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아서, 아니면 저걸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개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고 싶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보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반성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직업이 무언가를 만드는 거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정말 하나도 없다면 내가 만드는 걸 하는 걸 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도 해봐야겠죠. 평소에 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잘 만들어졌다고 불리는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면 나도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저건 어떻게 만든 거지? 라는 호기심이 아마 문득문득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거를 잘 어딘가에 적어 놓고 아, 나 뭐 만들까? 이번엔 이거 만들어 봐야겠다. 요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면 좋아요. 아이디어를 평소에 어딘가에 저장해 놨다가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근데 이거를 만들 때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제약을 걸 수도 있죠. iOS로 치자면 이번에는 UIKit이 아니고 스위프트 UI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면 이번에 스위프트 UI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나만의 루틴 만드는 방법, 그것도 고민을 해두면 좋습니다. 이게 가장 큰데 남의 고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다가 막히면 우리는 구글링이라는 걸 합니다. 구글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저도 많이 했고 사람들이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에러를 해결해야 하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내가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이 해결한 걸 내가 가져다 썼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나중에 그 코드가 다르게 변형되어야 할 때 나는 만지기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 고민 없이 가져다 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해결책을 위해서 했던 고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뭐 식빵에 딸기를 얹어서 팔았던 사람 걸 그냥 썼는데 이게 수박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딸기 자리에 수박을 넣으면 물이 너무 많아서 빵이 다 젖는 거예요. 와, 그러네. 원래 이 빵 위에는 어떤 축축하지 않은, 젖지 않는 과일들을 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다른 짓을 하다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남의 고민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얘는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동작하는 거지를 꼭 고민한 다음에 내가 다시 짜도 이렇게 짜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체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취직을 못 하겠죠?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 코딩 테스트 뭐라도 통과를 해야 일을 하니까요. 물론 맞아요. 맞는데 제 생각에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는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도구의 가짓수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력의 루틴을 연습하는 것, 이런 도구이지 뭔가 알고리즘 사이트에서의 점수가 높기 때문에 나는 더 훌륭하다, 나는 잘한다, 아니면 저 사람보다 못한다, 이런 비교의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취업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알고리즘을 못하면서 다른 걸 잘할 수도 있고, 뭐 알고리즘을 못하면서 다른 걸 잘하고 알고리즘 잘하고 다른 거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꼭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잘하고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면 기초 체력이 좋아지니까 개발을 하는데, 문제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도 저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것부터 꼭 해야 돼, 얘는 뽀개고 가야 된다, 이런 기조로 공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전공 지식. 이거는 이제 비전공자 개발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나는 전공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공학 전공 지식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맞습니다. 네, 당연히 컴퓨터 공학 전공 지식이 있으면 개발을 잘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방법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컴퓨터 공학 전공 지식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독파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책이라는 게 앞에서부터 뒤로 보기 좋은 구조니까요. 근데 이제 첫 장, 뭐 컴퓨터 구조라면 컴퓨터 구조의 역사와 개론, 이 파트를 안 보면 어떻게 되죠? 뒷부분을 이해 못 하나요? 아니죠. 이거는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 구조를 공부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런 컴퓨터 구조, 뭐 램과 CPU 이런 게 뭔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모르는 부분을 공부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컴퓨터 공학의 전공 지식 부분을 빼오면 되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책을 통째로 봐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찾다 보면 이 키워드들은 뭐 수학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건 뭐 확률과 통계에 나오죠. 교집합, 합집합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고 있으면 교집합과 합집합 부분을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그 문제를 풀면 될 텐데, 야, 나 전공 지식 없네 하고 확률과 통계를 처음부터 쭉 풀다가 너무 어려운데 못하겠다, 좌절하는 일을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 전공 지식이 필요한 건 맞지만 처음부터 볼 필요는 없고, 관련 키워드와 그 책의 목차 정도를 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만 가져다 써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그 전공 지식에서 배웠던 수업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기보다는 마치 책갈피로 요거 내용 이 수업에 들었었는데, 이 책 이 부분에 있었는데 정도만 남아있고, 그래서 항상 다시 돌아가서 찾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도 그걸 찾아갈 수만 있게 된다면 뭐 엄청난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클론 코딩, 강좌 수강,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잘 만들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클론 코딩에서 만든 방법은 잘 만든 방법인가요? 잘 만든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면 강의니까, 강좌니까. 근데 코딩에는 정답이 없어서, 물론 안 좋은 코드라는 건 아닌데요. 이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게 그걸 하기만 하면, 특정 어느 정도의 절대치만 넘어가면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버그가 없거나 아니면은 에러가 없으면은 괜찮지, 확장성이 너무 덜 고려되어 있는데 아키텍처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데는 그것들이 문제가 될 때 좀 더 공부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위에 컴퓨터 공학 전공 지식이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무슨 강의만 보면 처음에 스위프트 문법, 어떤 문법부터 시작하는 강의들이 많죠. 왜냐면 강좌도 그냥 쭉 들으면 모든 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을 테니까. 근데 내가 모르는 걸 들으세요. 내가 모르는 지식을 습득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 한들 그 강의의, 강좌의, 그 책의 내용을 내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그 문제를 푸는데 그 지식이 사용된다면 그때 나는 체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코딩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야 그 테스트 해볼 기회가 늘어나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나? 이번에 확률과 통계 교집합, 합집합 공부했는데 합집합 개념 아나? 이번 코딩할 때 개념을 썼다. 알게 됐네. 나 체득했구나. 이런 식이죠. 깃허브, 이거 뭐 개발 시작하면은 맨 처음에 나옵니다. 개발자의 기본 협업 도구, 버전 관리. 요거 개인적으로는 개발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과 개발을 할 생각이 있다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깃과 깃허브 없이 개발을 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깃허브 커밋 푸시 풀 오케이, 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에 이슈 따고 오케이, 나 이제 깃 잘 쓰네. 근데 협업 도구를
혼자서 쓰는데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웃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거를 할 기회가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안 된다면은 나 혼자 조금 역할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Git과 GitHub을 한번 써보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과 개발을 딱 시작한 순간부터 브랜치를 어디에서 따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머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리베이스를 막 때리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조차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협업을 하면 큰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협업을 하고자 한다면, 1인 개발자가 될 게 아니라면 꼭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법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책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코드를 봤는데 그 코드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저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문법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개발 공부를 딱 시작하는데 뭐 폼은, if문 좋아 간다. 그리고 와, 클로저, 제네릭, 프로토콜, 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책 다 봤어. 그러면 제네릭도 쓸 줄 알고 프로토콜도 쓸 줄 알고 클로저도 다 쓸 줄 아는 게 될까요? 아니에요. 책을 본다고 해서 쓸 줄 아는 게 아닙니다. 코드를 쓰면서 와, 이게 무슨 코드지?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문법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새로운 문법이 나왔을 수도 있고 내가 아직 공부를 안 하거나 아니면 체득이 안 된 문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러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많은 현업에 있는 개발자들도 공부를 하다가 다시 문법책을 펼쳐보기 때문에 기초 중에 기초지라는 생각에 처음에 문법책을 다 공부하고 탁 덮어놓고 개발을 하러 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블로깅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블로깅을 안 해도 되는 거지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다가 보면 애매하게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설명 못 하는구나, 다른 사람이라 하면 미래의 나입니다. 미래의 내가 이거 뭐였지? 하고 내가 내 블로그를 봤는데 뭐라고 쓴 거지? 라고 한다면 그때 이미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코드를 써본 다음에 요렇게 쓰는 거구나, 얘는 이래서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정리를 잘 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공부한 내용을 체득했는지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남에게 보여줬을 때도 잘 이해가 돼야 할 만큼 써야 돼요.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잘 못 써요. 그래서 블로그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코드는 잘 쓰시나요? 코드도 남이 보기 좋게 만드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결국 다른 사람이 내가 쓴 어떤 문자를 봤을 때 그게 잘 이해될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퍼블리시 하지 않더라도 내 로컬에, 내 메모장에, 나만의 공간에 기록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보면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따라잡아요?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보다 꾸준히 하거나 해야겠죠. 아까 전공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 까먹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키워드라도 아니면 프로세스라도 순서라도 4년, 5년이라는 시간을 들인 거잖아요. 그 5년이라는 시간을 따라잡으려면 더 많이 하거나 더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 내가 천재가 아닌 이상 같은 속도로 쌓아나가면 더 오랜 시간 그 사람보다 쌓아나가야겠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잘할 건지는 본인의 몫이에요. 제가 뭐 하루에 하나씩 블로그를 써봐요 라고 얘기를 해도 뭐 어떤 분은 그래 좋아 하고 꾸역꾸역 해서 좋은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나는 이틀에 2개 쓰고 그 중에 하루는 좀 쉬는 게 좋던데, 잘 되던데, 주말엔 안 하는 게 좋던데 라고 했을 때 제가 뭐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학습하는 방법은 다르고 그 순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할 건지는 본인이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진짜 효율이 잘 나는가? 속도가 잘 나나? 아니면 잘 남나?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개발을 잘하려면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고 싶은 건 개발, 어떤 기능을 구현하거나 어떤 뷰를 만들거나 코딩을 하는 건데, 그거 말고 막 전공에 대한 지식을 수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개발하고 싶은데 막 알고리즘 자료 구조를 공부해놓고 막상 하는 건 UI를 그리고 있으면 왜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이때 한 거지? UI를 그리고 있을 땐 UI 공부를 하고, 그런 것처럼 개발을 잘 하려면 개발을 많이 하고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불안감에 신기술을 따라가지는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술이 새로 바뀌는 건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근간에 이 신기술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싱크 어웨이트가 스위프트 5.5 버전에서 도입이 되었는데, 와, 새로 나왔네.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근데 다들 막 싱크 어웨이트 하는 나만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 불안함에 신기술을 따라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싱크 어웨이트가 왜 나왔지? 이게 뭐 하는 거지? 동기, 비동기를 하는 거네. 그럼 지금은 동기, 비동기 하는 게 없나? 뭐지? RX 스위프트? 뭐지? 디스패치 큐? 뭐야, 이미 있는데 싱크 어웨이트가 뭐가 다르지? 뭐가 좋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걸 쓰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안감에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다르구나. 얘는 이런 상황에서 더 힘을 발휘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이 기술을 쓰고 있진 않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이 도구들을 적절하게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최신 버전이 오른 것도 아니고 언제나 구버전이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적절하게 최신 기술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려면 얘가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신기술을 따라가기보다는 왜와 언제 해야 되는지를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팁인데요. 제 생각에 이건 완전히 모든 개발자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발을 잘한다는 것은 한 번에 잘 짜는 것이 아닌 일단 짜놓고 더 잘 돌아가도록, 잘 짜도록 개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개발을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이건 꼭 개발뿐만이 아니에요. 그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흰 종이를 주면 한참 동안 고민을 합니다. 와,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하고서는 한참 동안 그림을 못 그리죠. 근데 그림을, 흰 종이를 5장 주고 이 5장 안에 그려주세요 하면 일단은 뭔가를 그려요. 그리고 나서 오케이 여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옆에다 그리고 5번째 종이에는 조금 잘 된 그림이 나와요. 네, 한 장을 놓고 그리면 잘 하기가 어려워 했던 경험, 저도 그런 경험이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도 아키텍처, 그 다음에 코드의 확장성, 그리고 요구사항, 버그 이런 거를 막 너무 고민을 하다 보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일단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짭니다. 그리고 그 코드가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면 나중에는 개발하기 힘들어지겠네. 왜 스트링을 입력받지? 스트링 말고 이넘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넘을 정의해 놓아야겠다. 일단은 짜놓고 그 코드를 조금 더 잘 짜고 조금 더 잘 바꾸고 조금 더 개선을 하는 게, 그렇게 잘하는 게 개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걔를 빨리 할 수 있는 것들, 1버전 만들고 빠르게 2버전, 3버전, 4버전, 5버전, 그러면 5버전의 결과물이 한 번에 1버전, 그러니까 잘 짠 1버전을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쉬울 거고, 쉽고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개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완전 주관적인 저의 개발을 처음 할 때 알고 갔으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